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0.57%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상승, 그리고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올랐습니다. 간밤에는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러셀 2000 지수는 전일 대비 1.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 중에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금융과 에너지 업종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주 그리고 기술 업종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판단한 영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하락한 이후에 하루 만에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 10거래일 중 9일간은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구원투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가 미국의 고용시장과 관련된 지표였는데요. 미국 고용시장, 그동안 발표됐었던 고용시장 수치가 다소 거품이었다라는 점이 밝혀졌고,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미국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부진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자칫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의사록이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이 9월 회의에서 인하를 할 것으로 관측한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증시를 떠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미국 고용 시장이 거품이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의 수정치입니다. 이 지표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발표됐었던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 이걸 이제 다 발표를 앞서서 했었는데요. 이 발표치에 대한 수정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치의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에 발표됐었던 수치에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신규 고용 증가세 중에 사실 81만 8천 명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식을 이제 미국 노동부 측에서 전했고요. 이건 이제 다시 풀어서 말하면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30% 정도 적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문직이라든지 비즈니스 부분 그리고 레저와 접객, 제조업 부문을 아우르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고용이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또 7월에 인하하지 않았던 것이 약간의 실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고용 시장을 그간의 정책 업적으로 내세웠던 면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사실은 좀 안 좋았는데 더 좋게 발표했다라는 이런 좀 비판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이제 현재 집행부를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고용 지표를 보면은 이 비농업 고용 수치가 그간의 통계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특징적인 종목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빅테크 종목 중에서 좀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16년식 모델 X의 9,000대 정도 차량을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리콜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잡화점인 타겟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주가가 11%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이시스 측에서는 고객들이 더 까다로워졌고 또 이 까다로워진 고객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일률을 높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파에 메이시스 주가가 13% 가까이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반면에 의류 할인 브랜드인 TJ 컴퍼니, TJ 맥스 등을 보유한 TJ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소매 판매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저가형 소매 판매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이제 고급 소매 판매들 간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함의점을 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빅테크 종목 중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식이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구글의 주가는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는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트파운과 함께했습니다.